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대전지사 아소비 선배님, 네, 네, 예, 말씀하자마자 예, 카메라 꺼져서 아, 제가 깜짝 꺼졌어요? 아, 놀랐습니다. 네. 네,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신 선배님들은 함께 켜주시고요. 네, 오늘 1시간의 특강이 정말 저는 한 10시간을 이렇게 압축한 그런 느낌의 특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앵콜 특강으로 이제 다시 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오늘 특강 들으실 때 가급적이면은 카메라 켜주시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부탁드리기는 이렇게 감동적인 문구 한 문장씩은 강의 마치시고 꼭 이렇게 저희 오픈 채팅방에 꼭 남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료 특강을 하는 거는 우리 강사님들, 대표님들께서 재능 기부 형태로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함께 하는 거는 이렇게 마무리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인사를 우리 선배님들께서 꼭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나는 갑자기 오늘 잠도 안 오고 갑자기 나는 시간이 갑자기 생겼다 하시는 분은 블로그 후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블로그 후기까지 해주시는 선배님들은 아마 더 놀라운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녹화본은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드립니다. 근데 또 우리 조은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자료들을 또 구성들이 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배우면서 시간이 정말 갑자기 났다 하시는 분은 블로그 후기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스피킹 글리시의 우리 조은 대표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피킹 글리시 대표 김조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강연할 수 있게 도움 주신 다둥아빠 대표님께, 정듣기 대표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기도 하고, 이제 다른, 정듣기님은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저는 거의 강의보다는 사실 수다 느낌에 가까운 강의라서 그냥 옆집 아줌마가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엄마표 영어 파닉스는 꼭 해야 하나요?에 대한 주제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엄마표 영어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마 아이들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되게 궁금한 거는 혹시 아이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혹시 채팅창에 자기 아이가 지금 몇 살이다 이거 좀 쳐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 네. 저희 둘째랑 나이가 똑같네요. 네. 중3, 중1, 10살이면 이제 3학년이네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오, 네. 아, 되게 많이 아이들이 크네요. 큰 친구들도 많고, 네, 6세도 있고요. 네. 어, 보통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한 5, 6세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랑 항상 수업을 하거나 제가 뭐 코칭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코칭을 하거나 하면요. 항상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파닉스. 왜냐면 이제 파닉스 뭐 학원 보통은 엄마표 영어를 하기 전에 학원을 많이 거치고 오시더라고요. 아니면 굳이 학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영어 하면 유아 영어 하면 파닉스라는 거에 대한 뭔가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오늘은 파닉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파닉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혹시 파닉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그냥 파닉스 하면 대충 이제 글자 보고 뭐 읽는 거, 뭐 소리 어떻게 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파닉스는 진짜 그 단어가 가진 소리,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A는 뭐 아 발음이 나고, B는 B 발음이 나는 그런 걸 배우는 교수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그 영어를 딱 글자를 딱 봤을 때 만약에 box라는 게 있으면 box 이거를 보고 아 이게
ox 이런 소리가 나서 box가 된다. 이거를 하는 것이 파닉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파닉스를 안다는 거는 글자하고 소리하고 매칭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글자를 조합을 해서 아이가 스스로 읽을 줄 알면 얘는 파닉스의 규칙을 알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낭독, 그냥 이제 읽는 거, read 아니면 read alou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파닉스라는 것을 인지를 할 때. 이게 한국에서 보통 학원 유아들 대상으로 한 그런 학원들을 가면요. 뭐 5세, 6세부터 엄마들이 이제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 생활 영어 같은 거를 하는 그런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은 뭐 원서 수업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 뭐 원서 재미있는 놀이 수업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요. 뭐 어느 곳이 됐던 간에 아이가 영어에 노출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사실 이제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아이가 혹시 영어 노출이 있나요? 근데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학원의 그 방향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보통 처음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면 파닉스 뗐나요? 뭐 노출이 당연히 없으면 파닉스도 못 하겠네요. 파닉스 모르겠네요. 그러면 파닉스 반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유아 영어에서는 파닉스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만약에 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원을 보낸다 하면 거의 뭐 한 99%는 당연히 파닉스부터 해야 됩니다라고 파닉스 반을 넣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영어 노출이 없다고 하면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어라는 그 파닉스라는 게요. 그 발음을 글자랑 매칭을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국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이들이 한글을 뗄 때 엄마가 물론 뭐 기억은 그 소리가 나고 아는 아 소리가 나서 합치면 가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요 통문자로 엄마가 뭔가 글씨를 계속 이렇게 읽혀주고 보여주고 그게 눈에 익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이름을 알고 그쵸? 자기 이름을 읽고 아니면 뭐 책을 보다가 아니면 뭐 TV라던가 어떤 다른 글자를 보면서 이 글자가 내 이름에 나와 있는 그 글자인데 저희 둘째만 해도 제가 좀 힘들 때 뭘 하냐면요. 자, 저희 둘째 이름이 카일라예요. 그래서 카일라, 자, 엄마가 글자 여기 있는 거 책 중에서 카일라 카 찾아볼까?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카 찾는 한 10초 동안 저는 자유. 그러면 이제 카일라는 이제 글자 찾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좀 쉬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엄마 여기는 없는데 그럼 또 다음 장 넘겨주고 또 이제 잠깐 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가 그렇게 글자를 통문자로 인지를 하는 그 과정을 이제 거쳐서 뭔가 글자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아이들이 이미 모국어는 한국어의 그 인풋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이미 자기가 스피킹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글자를 나중에 뭐 6살, 7살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한테 봐봐, 이게 기억이 그 소리가 나고 이가 이 소리가 나서 합치면 기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자는 치읓이다. 그리고 아가 있어. 그래서 이걸 합치면 차야. 그래서 이건 기차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기차가 일단 뭔지 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글자랑 인지를 하니까 하나만 인지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만 인풋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영어 학원에 가면 이제 파닉스를 하게 되면 아이가 애플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파닉스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애플에서 A가 에 소리가 나고 PP는 뭐 프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이는 그 단어도 모르니까 단어의 뜻을 이미 일단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스펠링까지. 네, 그래서 이제 파닉스를 그러니까 글자를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이제 제가 진심 반 농담 반으로요.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저희 신랑 예를 드는데요. 저희 신랑이 한글을 정말 잘 읽어요. 그런데 읽는 건 정말 잘 읽거든요. 낭독은 정말 잘해요. 물론 발음은 조금 이상할지라도.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뭐 정말 그래서 제가 어디 데리고 다닐 수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꼭 같이 이제 대동을 해드려야 하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딸들이 항상 아빠 이건 이런 뜻이야라고 오히려 막 거꾸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예시를 드는 이유는요.
파닉스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글자 자체를 그냥 읽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벅스가 있고 슈퍼맨이 있고 뭐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아이가 그거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뭔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문법을 수두룩하게 배웠는데 그게 결국에 문장 속에서 아니면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내가 그거를 써먹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read aloud를 할 수 있는 파닉스를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냐, 아니면 comprehending이 되는 그런 파닉스, 그러니까 정말 이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파닉스를 깨치게 하고 싶은 거냐, 그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파닉스를 언제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요. 한 5세, 6세만 돼도 주위에서 애들 뭐 영어 학원도 뭐 다니고 뭐도 좀 하고 한글도 좀 떼고 하면서 5살만 되면 기본적으로 파닉스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을 봤어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도 선생님 5세면 뭐 6세면 뭐 뭘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파닉스는 뭐 했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파닉스는 정말 영어에 충분한 노출이 있어야지 비로소 그게 완성이 되는 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를 읽는 규칙이면서 발음을 하는 교수법인데, 아이가 그게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무리 읽어봤자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파닉스를 하기 전에 영어에 충분한 노출이 필요해요.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 노출이 없다면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소모가 되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자와 소리 모두에 노출이 된 상태, 그러니까 그게 노출이 많이 돼야지 이제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한글을 뗄 때 아이들이요, 통문자로 떼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던 아니면 뭐 이렇게 TV에서 자막 같은 걸 보던 뭐 글씨를 보던 이런 활자 그리고 소리에 노출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그걸 통문자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가 파닉스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능력은 정말 놀랍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영어를 전혀 못해도 엄마가 진짜 영어 못하는데 막 붙잡고 파닉스 해주고 이거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영어책 한 권을 더 읽어주고 노출을 더 해주고 그게 더 의미 있는 노출이고 이게 결국에 아이한테도 더 도움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예시를 썼던 게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시를 첫 번째를 보면 hat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H가 흐 소리가 나고 뭐 이제 뭐 A는 뭐 여기 소리가 나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무리 알려줘도 이 아이가 hat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모르면 이게 어디서 쓰는지 정말 쓸 수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I like apples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문장이 있는데 아이가 읽기는 읽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딱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한 6살 돼가지고 주위에서 리더스북 해야 된대. 그래서 막 ORT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읽기는 정말 잘 읽어요. 세이펜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읽었는데 애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게 아이가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어를 하면 결국에는 엄마가 아빠가 지금 현재 이제 보통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신 그 나이 그런 영어 교육을 다시 되풀이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를 조금 줄여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또 이런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정말 그냥 스피킹 잉글리시 대표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저희 엄마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엄마표 영어를 직접 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 노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 소리 노출이 정말 잘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영어를 좀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정말 언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목동에서 자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를 하는 그런 게. 그래서 저의 쉼은 미드를 보는 거였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10시, 11시 되면 이제 미드 틀어 놓고 한 2-3 시간 계속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그런 게 낙이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양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혔고, 언어도 그게 사실 언어가 제가 불편했다면 아마 그것도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막 자막 켜놓고 뭐 해석하면서 막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그냥 한국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들었고, 예, 그런 이제 과정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조금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네, 이런 말을 사실 많이 해주는 데가 많이 없을 거예요. 학원 가면 일단 파닉스반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또 오늘 강의를, 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여쭤볼게요. 파닉스를요, 1년 아이한테 가르치는 것과 그냥 1개월 안에 뛰는 것. 사실 제가 1개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파닉스를 안 하고도 아이들이 글씨를 읽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봤는데 저의 이름이 저희 신랑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네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파닉스를 안 하고도 이렇게 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출을 많이 해주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들과 정말 즐거운 영어, 정말 엄마가 영어를 사실 하지 못해도 그냥 영어를 언어로서 이렇게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언어를 했으면 좋겠고 영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한 면에는 파닉스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뭐 하려고 해도 이거를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에게 영어 노출을 더 해줘라. 정말 그냥 정말 팩트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이 언제 시작하나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네,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는지 제가 놓쳐가지고, 네, 아마, 네, 네, 지금 이제 아까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 하셨었지? 네, 초등학교 이제 3학년부터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가기 전까지만 영어를 조금만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뭐 5살, 뭐 6살이라고 해도 거의 뭐 5, 6, 7? 1, 2 이렇게 하면 5년,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사실 이 시간은 엄마가 정말 노출 시간을 그만큼 채워줄 수 있다면 어느 학원 보내는 것보다 그냥 노출 계속 채워주고 그렇게 모국어로 이렇게 습득하게 하면 아이가 글씨 읽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아웃풋하고 말하는 것까지도 너무 자유자재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웃풋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할 줄 안다는 거는 쓰기도 나중에는 수월하게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데 뭐 6살, 7살만 되면 파닉스를 해야 되고 애들 글씨 연습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아이들 힘들게 굳이 할 필요 없다. 저는, 네, 파닉스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왔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요. 저는 이제 신랑이 영국인이라서 아이들이 이중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국인 가정의 친구들보다 영어의 아웃풋, 그러니까 스피킹이 더 자연스럽게 잘 돼요. 왜냐면 일단 영어를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객관성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린이도 제가 글씨 쓰기 연습 안 시키고요. 그리고 파닉스 이런 거를 막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지 않았어요. 네, 물론 주위 애들이랑 저도 비교가 됐어요. 왜냐면 마음이, 저도 사람인지라 저기 한국인 가정에 아이는 똑같은 나이인데 쟤는 벌써 책을 읽는다네. 근데 우리 애는 책을 글씨는 못 읽는다네.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우리 애가 더 말은 잘하는데 왜 얘는 글씨를 못 읽지?
근데 그냥 그것만 보자면 사실 그 아이가 뛰어날 수 있지만 이제 영어를 고루고루 보면 이제 글씨 읽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대신 제가 읽어주면, 신랑이 읽어주면 혹은 영어를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저는 기다렸거든요. 네, 대신에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조금 뗐을 때 신랑이 그냥 파닉스 한 번만 이렇게 딱, 그것도 규칙을 모두 뗀 게 아니라요. 단모음 이렇게 해서 정말 비기닝 사운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냥 A는 아 소리 나고 B는 B 소리 나고 딱 그것만 뗐어요. Z까지. 그것까지만 했어요. 뭐 그리고 뭐 이중모음 뭐 등등등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사실 그것도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아이가 이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그냥 복습할 겸 그렇게 넘어간 거였고.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정말 너무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어요. 네, 지금 8살, 이제 9살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8살 때까지만 해도 얘가 책을 좀 버벅버벅 읽었어요. 왜냐면 뭐 자기가 진짜 좀 너무 난이도가 쉬운 책들은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어려운 책을 자기가 스스로 읽는 거를 연습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연습을 시키질 않았어요. 왜냐면 어른도 책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그게 조금 내용이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아이도 그러니까 저희 첫째가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거 소리 내서 읽으면 읽는 거 너무 힘든데 그냥 내가 스스로 읽으면 안 돼? 아니면 엄마가 읽어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처음에는 제가 좀 푸시를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관계 해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을 놓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뛰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제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인풋은 계속 줬잖아요. 계속 읽어주고 계속 받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파닉스도 뭐 이렇게 남들 하는 것처럼 막 거창하게 하지 않고 쉽게 그냥 정말 그냥 물 흐르듯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그 부분이에요. 아이한테 글씨를 읽는 게 물론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글씨를 읽으면 되게 뭔가 성취감이 느껴져 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어느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다 성취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읽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낭독과 이해, 그거의 차이점을 이제 엄마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 아이가 이걸 알고 있는 건지 그냥 읽기만 하는 건지. 네, 읽기만 하는 영어는 결국에 나중에 가면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아이의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그거에 엄마가 맞춰서 학원을 보내시던 엄마표를 하던 뭐 과외를 하던 네, 그 신념을 가지고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닉스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세요. 저희 아이가 파닉스만 1년을 했는데요. 근데 아직도 글씨를 잘 못 읽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엄마들도 사실은 내가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맡기고 보냈는데 애가 1년을 파닉스를 했는데 못 읽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학원을 가든 엄마표를 하든 뭘 하든 엄마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고생하지 않아요. 네. 이게 뭐 아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진짜 이게 한 번 영어에 대한 뭔가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영어는 재미없는 거야 라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그거를 바꾸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이 학원에 1년 보냈는데 그 1년 동안에 아이가 자존감이 다 무너져 왔어요? 아니면 영어에 대한 기억력이 완전 나쁘게 바뀌어서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돌리는 데는 2년, 3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영어를 교육을 하실 때 그 부분은 항상 염두를 좀 해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파닉스를 너무 오랫동안 배우고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요.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아이가 파닉스만 한 거예요. 인풋은 없는 상태. 아니면 인풋은 정말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글자 읽는 법은, 그러니까 그 낚시하는 법은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낚시하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인풋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계속 그냥
넣어주면 아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죠. 왜냐면 그 단어가 지금 내 게 아닌데 글자 읽는 것만 해서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인풋은 정말 많아요. 근데 아이의 특성상 글자에 조금 느린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엄마가 사실 조바심이 나죠. 왜냐면 진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니까, 엄마가 사람이니까. 네,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옆집 애가 읽으면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리고 우리 애가 노출 더 많은데 얘는 글자를 못 읽어. 이러면 엄마는 이제 조바심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왜 이것도 못 읽냐 이러면서 이제 또 싸우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객관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예. 그리고 그냥 아이가 느리다. 그럼 대체적으로 문자에 느린 아이는 한글도 느려요. 그러면 한글 띄고 나서 그거 했으면 이제, 그때, 영어도 같이 띄면 된다.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영어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 바꾸시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네, 좋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예요. 파닉스를 그러면 배우려면 아니면 뭐 가르쳐 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파닉스 굳이 안 해도 글씨 다 읽을 수 있어요. 노출만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노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소리 노출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뭐 제가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How are you?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어떤 대답 떠올라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죠? 네. 근데 외국인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외워서 쓸 수 없는 것처럼 영어 소리 노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다양한 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텍스트에 진짜 뭐 교재, 요즘에 뭐 코스북이라고 하죠. 막 그런 것들 ESL 환경에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된다면서 그런 교재들을 갖고 와서 가르쳐요. 그러면 사실 그게 너무 한정된 인풋이에요.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그런 거는 한 100인데 그런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거 한 뭐 20%, 30%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정말 가르치려고 만든 교재거든요. 근데 실생활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더 의미 있는 거, 그리고 정말 쓰는 언어들. 제가 이제 코칭하면서요, 어제 강의를 했었어요. 어제 저녁에 강의를 하면서, 자, 고마워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라고 이제 물었거든요. 제가, 그죠. 땡큐 나오죠. 땡큐. 땡큐 말고 또 다른 거 있어요? 고마워? 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메르쿠 네, 뭐라 입술이 안 읽히네요, 제가. 네. 땡큐. 네. 네. 너무 좋으신데요. 네. 땡큐 아니면 thank you very much 뭐 이런 거. 근데 땡큐에서 벗어나지 않죠. 네. thanks. 네. 근데 thanks 그 땡큐라는 그 단어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 단어만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 뭐 고마워 그럼 I really appreciate you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어려운 영어 싫어요. 전 쉬운 거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거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외우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계속 들었던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아이들 TV만 봐도 계속 나와요. 우리가 어른들은요. 고마워가 아니라 자 건배할 때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건배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죠? 네, cheers. 이거 고맙습니다. 고마워 할 때 cheers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런 것들 정말 실생활에서 녹아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거. 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 제가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땡큐를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영국에서만 쓰는 표현인데요. 네, 갑자기 막 마이크가 켜졌어요.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땡큐 혹시 안다. 빨리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땡큐. 잘 모르시겠으면 점점점이라도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되게 궁금해요. 점점점이 네 나왔네요. 네. 네네. 자, 이제 충격의 도가니탕. 네, 짠. 이런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 읽나요? 타라고 읽어요. 영어로 고마워 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 타라는 거야. 그죠? 이런 거 써요. 이 영어를 쓴다는 이 사람들이요. 예. 근데 이거는 정말 뭐 TV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영어인 거잖아요. 한국에서 누가 고마워하면 땡큐만 알려주지 타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예, 이런 것들 알 수 없어요. 근데 파닉스 그 교재 안에서 이렇게 갇힌 영어를 쓰면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정규 과정에 담은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ESL 환경에 맞춰서요. 아이들한테 스피킹을 먼저 시키고 듣기를 시켜요. 예. 그래서 뭔가 생활 영어 베이스로 갈 수 있게. 그랬다가 갑자기 중학생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공부하래요. 막 읽기 하고요. 듣기 막 시험을 봐요 막. 문법을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완전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게 실생활에서 얘네들이 지금 어제 미드에서 얘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시험에서 이게 내가 그 답을 썼더니 담임 선생님 아니 그 문제를 내준 선생님이 틀렸대. 왜 틀렸대요? 교과서랑 달라서. 예. 물론 이해해요. 왜냐면 이제 그 선생님은 그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 지문 안에 있는 딱 그거를 내가 맞춰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진짜 시험을 위한 언어 뭐 영어인 거지 정말 언어로서 쓰는 영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인 거예요. 한국에서 내신 영어 나중에 잘하려 그러면요. 사실 지금 처음에 베이스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파닉스 뭐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뭐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를 언어로 습득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위에 문법을 얹고 그리고 뭐 단어 아니면 그런 시험용 영어를 얹고 이런 게 정말 쉬워져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언어거든요. 나한테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는 구문독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게 그때도 이제 저의 선생님이 좀 스파르타로 시키신 거죠. 지금도 막 자동적으로 막 나와요. 이렇게 보면 문법, 문장 구조도 다 볼 수 있고 한데 그게 사실은 제가 스피킹 아니면 리스닝이 바탕이 되지 않았으면 그게 정말 따로 놀았을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 구문독해 가르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구문독해라는 게 이제는 하나의 약간 트렌드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직독직해 뭐 이렇게 해서 영어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가자 뭐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 내가 그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 그 노출이 그만큼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아니면 그들의 말하는 패턴을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소리 노출, 의미 있는 노출 많이 해 주시라. 이게 파닉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어 전반적으로 이건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는 TV를 보잖아요. 밖에 안 나가고 온 가족이 계속 집에 있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학원 갔던 거 시간에 뭐 인제는 뭐 드라마란다. 그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죠. 근데 저희 애들은 한국 TV 안 보고 그냥 아예 넷플릭스 이제 영어 TV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희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근데 한국 TV들은 쪼끔 의미가 막 자꾸 예쁜 거를 자꾸 보여주고요. 뭐 예쁜 사회가 돼야 되고 약간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영어권의 그런 문화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애니메이션 보면서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네 환경을 좀 조성을 해 주시면 그리고 소리 노출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거 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해요.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편하게 좀 재미있게 영어는 그냥 너무 당연한 그냥 언어야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서 네 제가 자꾸 잡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닉스 얘기를 하다가. 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옆집 아줌마가 수다 떠는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닉스를 '아 내가 그래도 집에서 좀 애를 뭘 해 주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라고 자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아예 그런 환경을 조성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알파벳이랑 친해질 수 있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작게 가는 거죠. 엄마가 뭐 애 뭐 아직 이제 인풋 얼마 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캣 가지고 자 크. 아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시가 있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너 이름은 영어로 뭐 이렇게 쓰는데, 혹은 아이가 뭐 평소에 좋아하는 과일 애플이다. 그러면 애플 가지고 이거는 사과는 영어로 애플이래. 근데 애플에 이걸 엄마가 이렇게 한번 써주면서 이거는 소리가 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엄마가 뭔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아이들이 되게 관심 가지잖아요. 대화하고 싶고. 저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엄마표 영어는 좀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방적으로 막 푸시해가지고, 자, 너는 오늘 워크지 몇 장 풀어. 뭐 듣기는 뭘 해야 돼. 집중 듣기는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꼭 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엄마랑 함께 하는. 물론 엄마가 나는 그냥 좀 애를 좀 이제 나를 좀 내버려 두고 애 혼자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방식을 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거는 또 그런 거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3번에다가는요, 파닉스 리딩을 직접 이제 해본다. 어느 정도 인풋이 쌓였잖아요. 그리고 노출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파닉스를 리딩을 해보고 좀 한 번씩 간단하게 띄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괄호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요, 인풋이 정말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파닉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통문자로 읽기를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희 아이가 약간 그런 케이스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이 엄마가 안 가르쳐 줬는데 유치원에서 뭐 어떻게 어찌어찌 하더니 갑자기 6살 되니까 얘가 한글을 읽네? 그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 애플이 어른들은 막 파닉스로 막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보면서 애플을 인지를 한다니까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그 소리랑 글자랑 항상 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 엄마도 덜 힘들고, 엄마도 파닉스 가르쳐 주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파닉스 발음 가르쳐 주는 것보다 책 한 권 더 읽어주는 게 좀 편하지 않아요? 저만 그럴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를 쳐놓은 건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괄호를 쳐놨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파닉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끝, 안녕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파닉스를 한다고 해서 영어가 다 읽히는 건 아니죠. 충격적이게도 제가 퍼센티지를 기억을 못 하는데 파닉스 규칙을 알아도요, 안 읽히는 단어가 정말 많아요. 영어는 그 파닉스 규칙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파닉스를 한 다음에 사이트 워드라는 걸 또 하거든요. 아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네, 사이트 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빈번하게 쓰는 영어 단어들, 파닉스 규칙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뭐 girl, boy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트 워드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이트 워드도 파닉스 규칙에 맞는 거면 읽을 수 있지만 안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따로 뭐 이렇게 띄어서 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노출이 충분하면 아이들이 이 사이트 워드마저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 네, 저희 딸내미도 제가 이렇게 막 빡시게 데리고 와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읽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염두를 하고 나시면 파닉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구나. 내가 굳이 막 이렇게 목숨 걸어가지고 애 잡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죠? 네. 그랬을 거라고 좀 믿어볼게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그냥 파닉스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요, 아이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일테면 뭐 이제 뭐 워크지 같은 거를 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푼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워크지를 한다고 그러면 아이한테 그냥 우리 오늘 이거를 해볼까? 뭐 약간 뭐 그렇게 하면 사실 애는 좀 싫죠. 근데 좀 이제 깨를 내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이거를 프린트를 하긴 했는데 내가 이거 먼저 나도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뭐 이랬는데 엄마 이거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좀 연기가 좀 필요한 거죠. 연기를 좀 해봐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역할이 바뀐 건데 그게 되게 재밌어 해요. 제가 사실 이제 이거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를 할 때도 쓰는 방식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수학 문제를 풀었어야 됐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셔서. 근데 수학 문제가 빼기를 한 열 몇 개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저한테 엄마
내가 5개만 할게. 자기 거 이름 딱 써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엄마가 좀 해줘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꾀를 낸 거죠. 자, 이제 5개를 했는데 이제 5개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슬쩍 딸내미 이름을 2개를 더 썼더니 7개가 됐잖아요. 딸을 보더니 엄마가 이름 더 썼어? 이래요. 분명히 5개였는데 7개가 됐어. 막 이래서 아니요, 나 안 썼는데 이래 좀 시치미를 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개까지 다 하고 이제 남은 거 제가 해야 될 부분을 아이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에일라 이것도 해줘야지 이랬더니 이건 엄마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답을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답이 2예요. 그럼 제가 3 이랬어요. 봐봐, 이거 3 같아. 빨리 만나 봐줘.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단 계산을 해야 맞는지 틀린지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냥 거짓말만 계속 하고요. 아이가 다 계산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거 하면서 내가 다 했네.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도 뭔가 꼬임에 넘어간 걸 알았는데 일단 그래도 뭔가 자기한테 주도권이 생겼잖아요. 엄마가 맞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육아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아이한테 자 오늘은 워크지 몇 장 무조건 해야 돼. 약간 이런 거보다 그런 것들을 좀 주시면 다둥 아빠님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도 혹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아이한테 주도권 주면서 재미있게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을 좀 하고 워크지 하는 것보다요. 사실 그냥 똑같은 거라도 똑같이 애플 바나나 있으면 애플이랑 바나나 단어 아이한테 그냥 우리 게임할 거니까 네가 이거 단어 좀 써줘. 그러면 아이는 순순히 해요. 워크지에다가 애플 바나나 써 그러면 안 써요. 근데 우리 게임할 거니까 네가 써줘 그러면 당연히 하잖아요. 애들은. 그럼 그걸 썼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그냥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자 그러면은 엄마가 말하는 거 네가 이렇게 던져봐. 맞추면 1점이야. 아니면 맞추면 선물 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사실 엄마는 말만 했어요. 애가 다 했어. 그지 않아요? 엄마 얼마나 편해요. 네, 그리고 애도 파닉스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 노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편하게 노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사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닌데 시간이 없어서 가볍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파닉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현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를 먼저 알아야 메타인지라고 하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 알아야 내가 파닉스를 어떻게 어느 식으로 접근을 해주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거 사실은 제가 이거 한 번씩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캡처를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셨다가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영어 하면 파닉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요. 짠. 파닉스 이제 내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뭔가 파닉스를 꼭 하긴 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분들께 유용한 사이트 좀 갖고 왔거든요. 여기 사이트들 스타퍼 이 사이트 여기 혹시 제 커서가 보이시나요? 여기 스타퍼 이 사이트는요. 그냥 약간 학습적이면서도 좀 게임 요소가 있는 그런 거예요.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되게 유명한 사이트인데 이거 애들이 그냥 게임하면서 가볍게 파닉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1, 2, 3 홈스쿨 for me 이 사이트도 역시나 워크시트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사이트를 내가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구글에다가 파닉스 워크시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죠. 이게 처음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그러면 사이트들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미지로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엄마랑 애들이랑 그냥 가볍게 하는 건데 굳이 이게 퀄리티가 좋을 필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인쇄해서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엄마가 굳이 막 또 책 사면 애들은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책 굳이 안 사고 이런 식으로 단지 엄마만 조금 계획을 세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자료가 무궁무진하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냥 파닉스 활동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만든 거긴 한데요. 저희 집 어린이들 수업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 친구들 수업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파닉스도 똑같이 S 들어가면 맨날 나오는 단어 똑같잖아요. 근데 애들은 사실 그 똑같은 단어 알고 싶지 않아요. 자기 실생활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슬라임, 스쿠터. 이거 킥보드를 스쿠터라 그래요, 얘네는. 예, 영어권 아이들은 스쿠터라 그래요. 네, 그리고 슬라임. 애들 슬라임 좋아하잖아요. 이거면 한국어로도 단어 이미 알고 있고 너무 친근하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그게 이게 스 소리가 나는구나. 이러면 그냥 뭐 스네이크 외우는 것보다 물론 뱀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스네이크도 좋아하겠지만요. 그거보다 더 이게 활용적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 해보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휴지심 같은 거 있으면요. 여기 안에다가 그냥 긴 노끈 같은 것만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럼 기차 돼요. 자, 우리 그러면 T-트레인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그리고 집에 뭐 뽀로로 그 기차 트랙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놔주시고 기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T-트레인 하면은 결국에 하는 건 애들이 다 쓰는 거예요. 글자도 네가 다 쓰고 꾸미는 것도 네가 다 하고 만드는 것도 네가 다 해. 엄마는 말만 해. 근데 아이들은 예, 너무 좋죠. 엄마는 말만 해. 다둥아빠님은 꼭 해보세요, 이거.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하죠. 그냥 노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다. 네. 그리고 또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그냥 가볍게 바구니 게임 같은 거, 집에 바구니에다가 뭐 M, 뭐 D, 뭐 A, 이런 아이가 아는 소리를 갖다가 놓고, 사실 이거 아이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장난감 갖고 놀듯이. 그래서 거기다가 자, M 소리 나는 거 여기다 갖다 넣어볼까? 뭐 D 소리 나는 거 여기다 갖다 넣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보관을 해보고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탁구공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아이들한테 글자를 쓰라고 해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쓰라고 시키고, 자, 그러면 엄마가 발음하는 거에 맞는 글자에다가 탁구공 넣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완전 승부욕 생기죠. 이게 사실 조준이 되게 어렵거든요. 탁구공이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는 막 초등학교 이런 어린이들은 신경질이 좀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유아들 뭐 한 5, 6, 7세 정도는 탁구공보다는 소프트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 딱 나왔죠. 그래서 공 던지기 게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무 데서나 알려드리지 않는 꿀팁인데요. 책 있잖아요. 책이 이렇게 많으면 그 책을 그냥 랜덤으로 몇 권 가져오세요. 영어 책을. 그래가지고 이건 사실 파닉스랑도 관계가 되면서 알파벳이랑도 관계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랜덤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딱 하나 펼쳐가지고 거기서 뭐 A 아니면 B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그 글자가 제일 많이 나온 페이지를 펼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는 글자 인지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엄마는 계속 놀아요. 말만 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죠. 손뼉치기 게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바닥 그리는 것도 애들 다 시키고요. 이거는 이제 제 손바닥이라서 이렇게 예쁘게 그려졌는데 애들 손바닥은 막 괴물 손바닥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글자도 네가 써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붙이는 것도 네가 다 붙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거기다가 자, 엄마가 말하는 단어 가가지고 손뼉만 쳐.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하는 건 애들이 다 해요. 엄마는 말만 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쌀 같은 거 이런 통에다가 담아놓고 그 안에다가 글자 칩 같은 거 있잖아요. 알파벳 칩 이런 거는 그래도 하나씩 뭐 사두면 활용도가 많거든요. 아니면 엄마가 만드셔도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마가 글자를 숨겨놓고 자, 이거 글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맞추는 그런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이 왼쪽 빙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아이들이 아직은 글자 인지를 못할 때는 그림을 더 많이 채워놓고 그리고 글자는 이제 조금씩만 해놨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애플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애플을 그리라고 해요. 그냥 빙고 칸도 엄마가 그려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너무 막 멋있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쉬운 글자는 네가 한번 써볼래? 그러면 또 엄마는 계속 말만 해요. 그리고 이제 빙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뭐, 알파벳, 파닉스다. 그럼 우리가 뭐 SRT를 했다. 그러면 S하고 R하고 T, 그 주사위만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굴려서 나온 거, 만약에 S가 나왔으면 S로 시작하는 거에 이렇게 띵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빙고 맞출 수도 있고요. 네.
결국에는 진짜 애들이 얼만큼 자기가 주도를 해서 이런 게임하는 건 진짜 자기가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들은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냥 계속 울고 먹어도 애들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고, 이런 고PC 게임도 정말 잘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고PC는 되게 싸요. 뭐 한 세트에 뭐 한 10,000원 왔다 갔다 하면 쿠팡에서 이제 팔거든요. 이제 그걸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랑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메모리 게임 있잖아요. 같은 카드 찾기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파닉스 게임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파닉스 이렇게 인지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임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엄마가 자꾸 꾀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엄마도 쉽고, 엄마도 막 거창하게 막 뭐 이렇게 막 준비해 가지고 할 필요 없고, 그죠? 아이도 너무 편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파닉스를 쉽게 쉽게 사실 파닉스를 이게 결국에는 파닉스를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막 교재 가지고 막 1년 동안 막 "너 이만큼 했는데 왜 못 읽어?" 이거보다 엄마도 사실 편하잖아요. 근데 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노출을 할 때 글자를 그래도 내가 좀 많이 보여줘야 이게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니까, 이제 이런 것들 같이 읽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여기 Mr. and Mrs. 여기 마우스 이 책은요, 왼쪽에 있는 책은 진짜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뭐지? 알라딘 뭐 이런 데서 한 7, 8천 원이면 사니까, 이거 근데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진짜 숨은 그림 찾는 책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여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I Spy Phonics Fun 이 책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책인데 단어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인 친구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 왼쪽에 있는 책이 큼지막하기도 하고 더 재미있을 거라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밥이 막 있어요. 진짜 스토리북 같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이제 뭔가 눈으로 계속 익힐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교재 삼아 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서 몇 페이지까지 읽어보자 이렇게 사용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책을 그냥 아이랑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아이가 그걸 읽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되고요. 이제 파닉스는 제가 얘기를 다 했고, 사실 제가 저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스타일로 뭐 이런 거를 하는지 이거를 아마 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정말 옆집 아줌마 같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제 자랑 아닌 자랑을 쪼끔만 하고, 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네, 빨리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받는 시간을 좀 가져가 볼게요.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맘스 코칭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마표를 영어를 하면서도 사실 되게 길을 잃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여기저기 공고가 너무 많이 뜨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그래. 근데 엄마들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계속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가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둘째, 셋째 이제 키우시면서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첫째를 키우는데, 아니면 뭐 둘째를 키우는데 내가 엄마표 영어는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라던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맘스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예 재료까지 아예 먼저 뒤에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예 이렇게 자료까지 모두 다 드리고요.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영어 그림책 스터디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여기서 아예 코칭을 같이 해드리거든요. 아예 그냥 피드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노출을 하셨으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 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일주일간 매주 이렇게 피드백이 나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더 되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진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엄마표 영어라는 걸 제가 직접 해본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스터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고 이제 참여한 것도 있고 한데,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인증을 위한 인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증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라도 하게 된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그게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나와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되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정말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맘스 코칭 이거 하셔 가지고요. 졸업 빨리 하세요, 제발. 빨리 졸업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길 찾아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피드백도 계속 해 드리는 거고 이렇게 일지 같은 것도요. 엄마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6기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맘스 코칭은 사실 4주마다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정규 1기는요. 딱 4주 만에 끝나요. 근데 사실은 4주 만에 끝난다고 내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코칭이랑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정규 1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엄마표 영어를 입문을 하시는 분들께 꼭 이거는 해보세요.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아요. 자료는 뭐 영어 그림책은 만약에 사시려 그러면 여기 사이트가 싸고요. 어떻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진짜 how to A to Z를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도 제가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PPT가 150장 정도였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막 170장이 막 되고 있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이것도 이제 1월 13일 날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오늘 이제 블로그 후기를 써주시면 제가 30% 할인을 해드리기로 다둥아빠님 깜짝 놀라셨어. 네,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제 나중에 제 블로그에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 그림책 스터디는 보통 일반 그림책 스터디와는 좀 다르게 제가 강의를 해드려요. 사실 엄마한테 일주일에 영어 그림책 읽어주세요. 뭐 몇 권 읽어주세요. 뭐 하루에 한 권은 꼭 읽어주세요 하는데 엄마도 사실 바쁘잖아요. 공사다망하세요. 엄마도 할 일이 많아. 근데 그 와중에 영어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막 공부하고 있으려고 하고 막 모르는 단어 막 찾고 이러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냥 제가 줄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런 포인트들 다 짚어드리고 이거는 아예 그냥 해석을 다 해드리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셨으면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만 엄마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2만 원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그림책을 잘 모르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림책이 정말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면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책을 정말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저 나름의 이거를 꼭 이렇게 해서 인풋을 주면 좋겠다. 이제 활용도가 다양한 그런 책들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책 스터디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글씨를 잘못 써놨네요. 네. 그 블로그 후기 블로그 후기 아니라 그 채팅방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면요. 제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 파닉스 인지시킬 때 이제 좋은 그런 단어 목록들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자료 드릴 테니까 네, 채팅창에다가 네, 오늘 다둥아빠님이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블로그 후기를 남겨주신다면 아까 다둥아빠님이 말씀하셨죠. 혹시나 시간이 좀 나신다면 네, 그러면 네,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그 정규 과정 아까 30% 할인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네,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 1시간에 이렇게 하기가 너무 많은 내용이었긴 한데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뭐 이렇게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다행입니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사실은 제가
마음은 그냥 이렇게 같이 뭔가 활동을 해 보고 질문을 드리고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 1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그래도 일단 알려 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마음이 자꾸 급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좀 있어요. 네. 영어 노출 없는 아이들 정말 많죠. 네. 이 아이들 많이 가르쳐 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그림책도 이제 이거는 사실 인제 저 코칭 이제 오시고 영어 그림책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만 얘기해 드리는 건데 네. 노출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그림책을 영어로 읽어 줘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왜냐면 우리가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목적이 아이한테 일단 영어 인풋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 영어 인풋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가 그 내용을 인지를 해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어른한테 스페인어 하나도 모르는데 스페인어 책 읽어주면 그게 재밌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책을 읽어주시고 대신에 이제 거기에서 쪼끔씩 나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영어 노출이 없다고 해도 아이가 지금 나이가 뭐 영아냐 유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쪼끔 달라요. 또 노출을 해줄 수 있는 책, 읽어 줄 수 있는 책 이런 게 달라서 다문화 가정 반갑습니다. 네. 영어 노출이 없는데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해요. 엄마가 그리고 또 혹시나 집에서 베트남어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아이는 오히려 언어에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중 언어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인제 이거를 엄마가 어떻게 접근을 해 주느냐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 얘긴데 제가 사실 이제 영어 그림책만으로 뭐 "노출을 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영어 그림책이든 뭐 영상이든 노출을 그냥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좋죠, 정말 효과적인 노출을. 근데 문제는 아이가 이거를 무슨 내용인지 인지를 하고 그 노출을 하는 것과 정말 그 스페인어 모르는 스페인어 듣는 것처럼 그냥 계속 그냥 엄마가 일단 좋대. 그러니까 틀어만 놓는 거랑은 쪼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 주느냐 그거를 쪼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영어 노출이 전혀 없는 뭐 7살 친구라고 하면요. 저는 영어 그림책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저희 수업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 방법과 과제까지 모두 주고 있는데 뭐를 얻을 수 있는 노하우일까요? 뭐 정 질문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잠깐만요. 김지아 님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요. 어떤 거를 모두 주고 있는데 얻을 수 있는 네. 노하우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번 말씀을 특강도 네 들으셨었죠? 네. 기억하시죠. 저희 네. 아이들은 사실 프리토킹이 다 가능한 아이들이고 네. 초등학교 6 학년 올라가는데 신문 뭐 다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라 저희 아들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영어 노출 없는 아이 3 명을 그룹으로 가르치게 됐어요. 네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네. 근데 걔네들을 노출을 시키려고 방법을 네. 찾다 보니까 엄마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고 그냥 네. 저한테 맡긴 거고 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네. 뭐 워크시트라든가 네. 아니면 음원 심지어는 저희 애들 시켜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다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아이들을 노출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네. 당장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막 성과가 좀 있는 애들도 있고 네. 쪼금 이게 지금 되고 있나 싶은 애들도 좀 있어요. 음. 그래서 혹시 이런 아이들 가르치실 때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좀 중점을 두고 하시는 그런 파트라든가 아니면 노하우가 있으실까 해서. 이거 제가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저기 연락을 해 주시겠어요? 차라리 그게 네. 나을 것 그럴게요. 같아서 예. 그 네네. 다른 분들이 또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혹시 죄송해요. 목이 지금 잠겨 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대표님 혹시 시간이 지금 좀 지났기는 했는데 제가 이거 두 네, 분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그럼 두 네네네. 분만 대답을 해 드리고 그리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일단 스카이미 님 질문해 주셨던 게 "파닉스 수업을 별도로 하기보다는 영어 그림책을 골라서 스토리텔링, 파닉스 단어 활동을 모두 연계한다면 재미와 효과 모두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음
네, 일단은요, 영어 그림책으로 이거를 파닉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조금 버리시고요. 그냥 영어 그림책을 많이 읽혀주세요. 그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쌓이거든요. 그 영어 그림책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단어도 픽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독후 활동 같은 것도요, 사실은 해주면 아이들은 정말 좋아해요. 엄마들은 좀 귀찮긴 하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맘스 코칭 할 때도 자료를 드리는 게, 엄마는 놀면서, 엄마는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아이는 다 시키면서 이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거를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네,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살 아들 둘인데 트윈스, 그 쌍둥이인 거죠. 그 문장을 몇 개는 대화할 때 쓰는데, 영화들은 영화들은요, 어머님이 걱정을 하거나 뭐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뭐 진짜 영화들은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냥 틀어만 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다 돼요. 너무 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그 재미있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nursery rhymes 같은 거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아이들 뭐 마더고스 뭐 nursery rhyme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틀어주시고요. 아니면 일단 진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는 계속 그냥 엉덩이 춤추고 노는 게 제일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진가인님은 일단 저희 그 코칭 이런 거 말고 정규 과정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이거 A to Z까지 다 뭔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네, 신나게 즐겁게 춤추시고 노시고 네, 엄마가 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버리시고 그냥 그림책만 조금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득기님, 네, 되게 어색하네요. 다둥아빠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대표님이 네, 제 오픈 채팅방 이거 공유를 해주셨으니까 여기에서도 또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신동우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녹화본, 네, 꼭 한 번씩 또 같이 보세요. 아줌마랑 같이, 옆집 아줌마랑 이렇게 수다 뜨는 것 같이,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맥주 한 잔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아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보시고, 이게 참, 엄마표 영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되게 막 되게 힘들게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뭔가 그 목표가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냥 육아의 연장선인 거고 같이 즐겁게 하면서 사실 엄마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많이 고민하시고, 네, 고민은 짧게 그냥 일단 해주세요. 뭐라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저한테 할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이렇게 연이 되면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화면 공유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네네. 네, 됐네요, 이제? 네, 네네. 네. 어, 그, 오늘 이렇게 특강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역할을 바꿔서 하자,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다짐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은 대표님 굉장히 유익하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맘스 코칭이랑 그 영그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하시고요. 저희 제 아내에게도 저도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조은 대표님과 좋은 인연이 맺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더불어서 이제 다둥아빠 북클럽에서 간단한 안내 소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요, 지금 언바독 4기에서 하고 있는 작은 가게 성공 매뉴얼이라는 저자분이신 조성민 저자님을 모시고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고객 1000번 오게 하는 작은 가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이라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그 원데이 챌린지 4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블로그 만들기. 그래서 14일간 챌린지 지원을 함께 하는 이 블로그에 지난 유튜브 과정 때는 22명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이번에 블로그 과정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언바닥 독서 모임 연간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선배님들께서는요, 공지사항을 한 번씩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 저희 전체적으로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카메라 켜주시고 이렇게 단체 촬영을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진가인 선배님 이렇게 카메라 오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저희 이렇게 하트 한번 하고 제가 사진을 대표 컷으로 한번 찍겠습니다. 우리 재원 대표님, 예,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계속 화면만 보고 있었죠, 오늘? 네네네. 자, 한번 찍겠습니다. 네, 자, 찍겠습니다. 예, 마지막, 예, 계속 카메라 그래요? 켜주시고 계십니다. 네, 하나, 활짝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예.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또 내일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본은 모두 다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오픈 채팅방에 감사 한 문장씩은 꼭 남겨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임선현 선배님,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네, 진짜 너무 최고였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요거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녹화 만들어 가지고요. 네. 우선 우리 조은 대표님께 링크로 전송드리고 네네. 오케이 받으면은 제가 이거 오늘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께 하나씩 다 드리고 드리면서도 우리 아까 전에 PDF 파일도 네네. 같이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